4.15 총선을 앞두고 후보들 모두 표심 잡기에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무소속 현역 의원에 맞서 여야 정치 신인 3명이 격돌하는 김제시 부안군 선거구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남원 임실 순창 선거구는 4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리산 권역의 스포츠 종합훈련장을 조성하는 문제를 놓고 후보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승용차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나 차에 타고 있던 20대 남녀 모두 숨졌습니다. 이들은 민생당 유성혁 후보의 선거운동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해 코로나19 점검 중이던 경찰관을 때리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4.15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들 모두 표심 잡기에 안간 힘을 쓰고 있는데요.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하는 기획보도. 오늘은 무소속 현역 의원에 맞서 여야 정치 신인 3명이 격돌하는 김제시 부안군 선거구입니다. 정명기 기자입니다. 김제시 부안군 선거구 인구는 13만 6천여 명, 유권자 수는 12만 1천여 명에 이릅니다. 지난 10일부터 이틀간의 사전투표율은 전북보다 높은 35%대를 기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는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지역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고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와 국립간척지 농업연구소 건립, 민간 육종단지 확장과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공약했습니다. 민생당 김경민 후보는 새만금 해수유통과 드론산업 육성, 첨단산업 특구 지정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새만금 시행 전 해안선 모노레일 설치와 농수생명단지 조성, 전통 역사문화예술도시 육성을 약속했습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박정효 후보는 매달 국민배당금을 지급하고 결혼하거나 출산했을 때 무상 현금 지원과 같은 당 차원의 공약만 제시했습니다. 무소속 김종혜 후보는 즉각적인 새만금 해수유통과 부안과 고창을 잇는 부창대교 건설을 약속했습니다. 인구 감소와 청년 문제 대응을 위한 장관급 인구정책부와 청년부를 신설하고 KTX 전북혁신역 설치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재선을 노리는 무소속 현역 의원의 정치 신인 여야 후보 3명이 막판 표심 모으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남원 임실 순창 선거구는 지리산권 스포츠 종합훈련장인 레츠런파크 조성을 놓고 후보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남원 지역 시민단체와 전북도 체육회도 각각 서로 다른 입장이 담긴 성명을 별도로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4.15 총선 남원 임실 순창 선거구에 출마한 이강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공약한 레트런파크 조성안을 놓고 남원 지역 시민단체와 전북도체육회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전북도체육회는 지역개발 효과 등 찬성 입장을 보였지만 기후위기 남원 시민 모임은 사행성 사업 철회 등 반대 의견이 담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마사이가 운영하는 말테마 복합 레저 공간인 레트런파크 유치안이 사행성 논란이 일면서 공약을 내건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는 승마 중심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마의 사행성이나 부작용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경마보다는 승마 중심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농업 치유원과 연결된 힐링 중심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또 그리고 이제 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리를 할 생각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정의당 정상모 후보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스포츠 공원 사업은 가능하지만 사행성 우려가 높은 경마장 관련 시설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마장 원천적으로 반대를 하는 거고요. 승마를 굳이 해야 된다라면 기존에 있는 임도들이 있습니다. 이 임도들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승마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소속 이영호 후보는 충분한 검토 없이 현행법을 무시한 엉터리 공약을 제시했다고 지적한 뒤 유권자들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경마장 들어오는 것이 온당한가 하는 저는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경마장이 올 리도 없지만, 그리고 실제로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마사회에서는 경마장을 더 이상 다른 지역에 할 계획이 전혀 없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무소속 방경채 후보는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순기능에는 찬성하지만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후속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는 다소간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거가 꾸준한 관리가 되지 않았을 경우는 역기능 역할로 작용해서 시민 단체에 더 큰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양면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선거가 수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약 실현 가능성을 놓고 후보들 간 공방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정읍에서 승용차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나 차에 타고 있던 20대 남녀가 모두 숨졌습니다. 지난 12일 오전 7시 40분쯤 정읍시 금붕동 왕복 4차선 도로에서 민생당 유성엽 후보의 선거운동원을 태운 승용차가 내장산 방향으로 달리다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유성엽, 윤준병 후보 측은 고인을 애도하는 차원에서 12일 하루 동안 공식적인 유세를 중단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흥업소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점검에 나선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취객이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41살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7일 밤 9시쯤 남원 시내 한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의 목을 손으로 때리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신문브리핑 먼저 전북일보 기자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이 도내 대학가는 물론 신시가지의 주점 등 젊은이들 사이에서 공연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10일 오후 8시쯤 전주시 신시가지 일대는 불금을 즐기려는 많은 20, 30대 젊은이들로 북적였습니다. 오후 8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지만 신시가지 주점들 내부는 인파로 북적였고 일부 주점은 입장까지 기본 1시간 이상을 기다리기도 했는데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상황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현재 일반 음식점들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와 홍보를 지속하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는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안내와 홍보를 진행하고 감성주점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많은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전북도민일보 기사입니다. 부활절을 맞아 교회마다 현장 예배가 잇따르면서 도 방역당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북도 등에 따르면 부활절인 지난 12일 도내 교회 10곳 중 7곳에서 현장 예배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도가 4,244곳의 교회에 대해 조사한 결과 2,854개소가 현장 예배를 진행했고 예배를 중단한 곳은 1,390여 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북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4월 1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한 바 있는데요.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50명 이하로 유지되고 도내 환자 역시 대부분 해외 입국자인 상황이지만 아직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는 시기라는 게 도 보건당국의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시가 평생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해 진행합니다. 이번 상반기 평생교육은 3월부터 6월까지 50과목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지연된 개강을 더는 미룰 수 없어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평생교육은 13일부터 수강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생들에게는 교육 욕구를 충족시키고 강사에게는 생계곤란을 다소나마 해결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순창군이 본격적인 커피 원두 수확에 나서고 있습니다.
순창구는 지난 2016년부터 커피나무를 식재해 커피원두 재배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번에 수확하는 커피원두는 고추장에서 추출한 발효 미생물을 첨가했습니다. 순창구는 커피 열매 수확량을 확대해 순창 발효커피 고품질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정영은 농업기술과장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커피 맛도 차별화시키면서 건강에 좋은 미생물도 부합시키기 때문에 향후 기술 보급이 되면 지역 농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안군 의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과 고통을 나누기 위해 공무국의 출장비 등 관련 예산을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부안군 의회는 지난 10일 의원 간담회를 열고 공무국의 출장료비 3천만 원 등 모두 6,300만 원을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반납한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긴급 재난생활비 지원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앞서 부안군 의원들은 이달 의정활동비 30%를 반납해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한 바 있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전북지회는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도내 2만 2천여 개 음식점이 가입한 전북지회는 종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기로 하고 청정한 환경 유지와 식당 소독을 강화하는 등 실천 다짐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김태정 대표는 음식점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솔선수범해 코로나19를 조기 종식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창군이 지역 특산품인 고창 수박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 등록 추진에 나섭니다. 지리적 표시제는 농산물과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품의 품질, 특성 등이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고창군은 비영리 사단법인 등록을 통해 고창 수박 지리적 표시제 인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창에서는 875농가가 수박을 재배 중이며 지난 2월 말에는 고창 수박연합회가 출범했습니다. 고창군이 한옥체험마을 임대료 감면을 결정했습니다. 고창군은 이달 말 예정된 고창군 공유재산 심의회를 통해 임대료 감면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고창읍성 한옥체험마을은 현재 업체 5곳이 입점해 있는 상태입니다. 고창군 관계자는 이번 감경을 계기로 민간 부문까지 착한 임대료 운동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화요일 전북 지역은 맑고 포근하겠는데요. 일교차가 10도 이상 나 크겠고 대기도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0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임실 0도, 남원, 순창 1도, 고창은 2도, 정읍 3도, 김제와 부안은 4도를 나타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김제, 부안 18도, 정읍과 고창은 19도, 순창, 임실 20도, 남원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화요일 전북 지역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빨래하기 좋은 날이고요. 차는 외부의 짙은 먼지만 닦아내는 게 좋겠습니다. 자외선은 강합니다. 선크림 잊지 말고 꼭 바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간에는 금요일과 일요일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목요일까지는 대기가 매우 건조한데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낮 기온은 평년보다 높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전북 북부 해상과 전북 남부 해상 모두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북 북부와 남부 해상 모두 0.5m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는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투표 인증샷과 함께 우리 지역 일꾼으로 뽑힐 당선자에게 바라는 점을 카카오톡 제보 25로 보내주시면 LG 헬로비전 전북방송에서 선거 당일 개표 방송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선거 방송은 전북방송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